안녕. 오늘은 홈스쿨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 내가 내 또래 친구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좀 더 친근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반말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학교 대신 검정고시를 고졸까지 합격하고 독학사로 공부하고 있는 이현주라고 해. 요즘 뉴스나 뭐 주변 친구들 보니까 자퇴한 경우도 많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홈스쿨링을 해왔는데 홈스쿨링을 하면서 내가 느낀 장단점, 그리고 홈스쿨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나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들, 이런 정보들을 오늘 너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해. 그러면 시작해 볼게. 일단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좋은 점부터 말해볼게.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 학교에 다니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듣고 정해진 시간에 집에 오잖아. 근데 홈스쿨링을 하면은 너가 이런 시간들을 스스로 조율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시간표를 만들 수가 있어. 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굳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빨리 넘어가도 좋고, 내가 이 부분은 정말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더 깊이 너가 시간을 써서 공부할 수 있겠지. 너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조율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장점. 너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 솔직히 학교에서 나도 뭐 배우면서 내가 이걸 알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거든. 근데 홈스쿨링을 할 때는 너가 배우고 싶은 거, 너가 원하는 그런 공부를 우선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 난 지금 법학을 전공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꽤 만족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내가 방금 전까지 너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자유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야.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집중해줘. 혼자 공부하면 시간이 많아. 그런데 시간이 많다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더라. 이게 내가 직접 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거든. 학교에 다닐 때는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수업 시간이 되면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 날짜도 정해져 있어. 그런데 혼자 공부하면 아무도 나한테 너 오늘 공부했어? 너 오늘 공부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즉, 너가 모든 걸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너가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가 좀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스스로 느낀 단점에 대해서 한 개 더 말해볼게. 솔직히 말해서 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기본 지식도 부족하고 내공이 좀 부족해.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는 과정 속에도,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도, 책을 읽을 때도 많은 지식을 얻어. 근데 나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비교적 상식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신문이랑 책을 꾸준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신문에는 이제 사회 이슈도 다루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나 역사, 이런 지식들도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내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어.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대외 활동 같은 걸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하잖아. 근데 이제 홈스쿨링을 하다 보면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그래서 물론 너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게 난 좀 단점이라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친구가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서 친구들과 학교에서의 추억도 별로 없고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노는지도 완벽하게 알지 못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도 단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또 너가 홈스쿨링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친구들이랑 아예 절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공감대라는 게 있잖아. 학교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할 때 형성되는 그런 공감대가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난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홈스쿨링을 할 때 만약에 나는 친구 관계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가 뒤처지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다 하면은 솔직히 홈스쿨링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걸 추천할게. 나는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서 막 엄청 크게 외로움을 느끼진 않았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거의 식구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 너무 식구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것도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해. 아, 그리고 나랑 친구 되고 싶으면 연락 줘. 나 친구 사귀는 거 좋아해. 아, 이거 중요합니다. 아, 중요해. 들어봐봐. 혼자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 이거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친구랑 같이 공부도 할 수 있잖아. 근데 혼자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 방향을 직접 정해야 돼. 특히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정도 공부면 충분한 건가? 아직 부족한 건가? 이 부분도 알아야 되나? 외워야 되나? 내가 지금 너무 느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그런 고민도 계속 하게 되고. 나도 독학사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실제로 많이 했어. 근데 이때 내가 공부 방법을 꿀팁 하나 알려줄게. 나는 내 실력이 어떤지 잘 모르겠고 공부가 되지 않을 때 스스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실력을 체크했어. 또 그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내가 부족한 부분, 헷갈렸던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더 보완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능력만큼 자기 상태를 확인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꾸 틀리는지 이걸 계속 확인해야 하거든. 이런 부분들은 너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서 너만의 공부 방법으로 이렇게 좀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그래서 자, 다음 주제. 내가 추천하는 혼자 공부하는 방법. 물론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다르겠지만 나는 그냥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법을 너희한테 알려줄 테니까 참고하고 싶으면 참고해줘.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진로 먼저 정했으면 좋겠어. 진로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공부를 하다 보면 방향을 잃거나 잠깐 멈칫하는 게 있게 되거든. 홈스쿨링은 혼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목표를 갖고 있어야 의욕을 갖고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어. 너가 아예 하고 싶은 게 없어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를 떠올려봐.